자, 3강 시작하자고요. 자, 몇 번 할 거예요? 28번. 자, 28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설명을 물어보는 거네요. 양도 차익.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거래가액. 확인이 안 될 때는 추계 결정해요. 이거는 알아듣고 계신가요? 672쪽 요약집 참고하고요. 자,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한 장짜리. 딱 포인트를 잡아야죠. 한 장짜리로. 이거 이번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거 1페이지 세 번째 줄. 양도세 칸의 오른쪽. 자, 원칙은 실거래가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나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는 추계 결정하죠. 순서가 뭐다?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 환기. 환이 뭐예요? 환산 취득가액. 자, 그 다음 공식을 알아야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3개를 빼고 장특공제를 빼고 기본공제를 빼면 과표가 나오네요. 그럼 매년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필요경비. 필요경비 포함 여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죠? 그러나 부당자가 들어가면 제외합니다. 부당한 거래니까 취득원가에 제외를 한다고요. 그리고 이자. 이자는 포함합니다. 이거 할부이자. 그러나 대출이자, 지연이자, 추가이자 이런 거는 제외하죠. 그리고 포인트가 사업소득,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공제받았으니까 사업소득,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는 제외하죠. 단 증여세는 어떤 증여세? 2월 과세에 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해요. 2월 과세에 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고요. 자, 6번. 손해가 났다. 양도차손. 같은 자산끼리는 통산 더하기 빼기 하죠. 그러나 다른 소득금액에서는 통산 안 해요. 손해 났을 때. 자, 문제로 들어가죠. 자, 문제로 들어가네요. 28번. 따라왔어요? 자, 1번.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야 없는 경우야? 있는 경우. 그래서 있는 경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적어라?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하라. 자, 2번은 필수요. 취득가액을 뭐로 적었다? 매매사례가액. 추계했죠? 그럼 추계하면 계산공제를 해야 돼요. 계산공제는 시기 뭐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 부동산은 등기되면 몇 프로? 3%. 미등기되더라도 해줍니다. 0.3%. 그래서 2번 이거를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계산공제의 공식이 뭐다? 취공. 반드시 알아야 돼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물건별 공제율. 토지 건물은 3%, 미등기는 0.3%. 이게 취공이라고요. 자, 그 다음 3번.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뭐가 필요경비다? 실지비용,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필요경비가 돼서 제외한다, 포함한다? 포함한다.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했으니까 당연히 필요경비에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겠죠? 자, 4번. 양도 당시야, 취득 당시야. 취득 당시, 양도 당시 헷갈리면 안 돼요.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계하죠. 순서는 뭐다? 매감환기. 매감환기. 그래도 답은 몇 번이다? 4번. 뒤바뀌었네요. 감정가액과 환산 취득가액이 뒤바뀌었어요. 그럼 매감환기로 적으면 반드시 뭐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줘야 돼요. 2번처럼. 자, 그 다음 5번.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 기준시가. 그럼 취득가액도 무조건 뭐를 적어라?
기준시가를 적어놓고 필요경비 두 가지는 뭐를 하라? 계산공제, 취공을 쓴다고요. 답은 4번이네. 자, 29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9번은 뭐를 물어본다? 실질거래가액의 방식에서 양도차익 산정에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이다. 포함 여부를 물어보네요. 29번 포함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685에 나와 있네. 672가 아니라 685. 수정 좀 해주세요. 요약집. 685. 자, 이거는 688. 요렇게. 자, 적어놓고. 자, 들어갑니다. 들어왔어요? 자, 29번. 1번. 취득에 관한. 그러니까 취득에 관한이니까 취득가액에 더하라. 소송비용.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과로 조심해야 돼요. 과로가 뭐다? 각 소득금액. 이게 사업소득이에요.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공제받았죠? 그래서 산입된 것은 어떻게? 제외. 포함하면 안 돼요. 공제받았으니까. 자, 그 다음 2번은 부당자가 들어갔죠? 부당이익에 산 부인은 뭐다? 그 거래가액을 부인하겠다. 짜고 하는 거니까 특수관계인과 그러니까 시가가 취득가액이에요. 그래서 초가액은 항상 뭐다? 포함되지 않는다. 자, 3번 이자, 유일한 이자, 약정, 이자 상당액, 거래가액을 확정했잖아. 포함해요. 그럼 어떤 이자는 포함 안 해? 지연 추가이자, 대출이자는 포함 안 해요. 지연 추가이자, 대출이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약정, 장기할부이자, 이 이자 상당액. 사업자들은 뭐라 그래요? 8글자로 이자 상당액을 사업자들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개인들은 이자 상당액. 자, 그 다음 감가상각비 나왔잖아. 어디에서 공제받았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 공제받았죠? 그럼 공제받은 만큼 어디에서 제외를 시켜야 돼?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4번은. 양도가액이 10억이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이 6억이야. 6억. 다른 게 없다면 양도차익은 4억이 되겠죠? 그럼 6억 속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디에서 먼저 공제받았어? 사업소득. 6억 중에 5천을 사업소득에 산입해서 공제받았다고요. 산입한 것, 산입한 금액 공제받았죠? 산입한 것, 산입한 것을 제외한가 그러면 큰일 나요. 산입된 금액. 그러면 5천만 원을 어디서 빼야 돼? 취득가액에서 빼야 돼.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로 바뀐다? 5억. 5천. 그럼 이게 4억 5천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5천.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양도가액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이 5천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5천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5천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똑같은 지문이라고요. 이중공제 받지 말아라. 따라오고 있어요? 자, 4번. 4번이 그 얘기고. 자, 5번. 자, 특별법에 따라 경계유 확정으로 포인트가 뭐다? 공부상 면적이 증가됐어요. 이거는 뭐다?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경비로 인정을 안 해줘요. 이거는 제3자로부터 구입한 땅이 아니잖아요. 특별법에 의해서 공부상 면적이 증가된 거예요. 그러므로 팔아먹을 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5번. 그러나 감소가 되면 조심해야 돼요. 그럼 조정금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혜택을 줘.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건 면적이 증가돼서 조정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럼 국가는 받잖아요. 징수. 그래서 포인트는 증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감소되면 조정금을 받아요. 이거는 받는 거는 비과세.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증가 감소. 이번 시험에 처리 잘해요, 이거. 증가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3자로부터 구입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감소되면 땅 주인은 뭐다? 국가에게 조정금을 지급한다고요. 감소되면 국가로부터 조정금을 받죠? 이런 거는 비과세를 해준다고요. 과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증가 감소 처리 잘하자. 자, 30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30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이거. 계산공제율. 30번 계산공제율을 물어보네요. 이거 337박수를 혼자 치고 있다, 이거. 계산공제율.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집은 687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7쪽. 계산공제율, 토지, 건물, 부동산 몇 프로? 3%. 3%. 미등기는 몇 프로? 0.3. 그리고 이용권리는 몇 프로? 이용권리는 7%. 미등기는 1%. 여기까지가 등기 대상이에요. 나머지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일률적으로 1%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일명 숫자별이 337박수를 혼자 치자. 외로우니까 개 옆에서 쳐라. 계산공제율이에요. 공제율. 시험은 뭐 위주로 나와? 토지 건물 위주로. 그러나 이용 권리는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7%예요. 등기 안 되면 1%고 등기 대상이잖아, 이거. 나머지는 등기 대상이 아닌 거는 다 일률적으로 1%예요. 자, 그럼 문제가 뭐예요? 기준시가로 구했잖아요. 기준시가로 구했죠? 그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한 거야. 그럼 이건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액이 아니잖아. 그럼 여기다 필요경비 뭐를 더하는 거야? 필요, 경비, 계산공제. 계산공제액을 더한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전체 뭐가 된다? 필요경비가 되는 거예요. 기준시가로 구했잖아, 취득가액을. 그럼 필요경비 계산공제해야지. 공식이 뭐다? 취공. 그거잖아, 식이. 자, 1번. 뭐 팔았어요? 토지, 미등기. 몇 프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0.3 맞죠? 미등기니까. 자, 2번 뭐 팔았어?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 틀렸네. 부동산은 3%예요. 그래서 30번의 답은 몇 번이다? 몇 번? 2번. 2번이에요, 2번. 3%. 나머지는 다 맞잖아요. 자, 지상권 등기됐잖아, 7%. 그러니까 이용권리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과세 대상을. 지상권, 전사권, 임차권이잖아요. 이용권리가 뭔지 알아. 그 다음 임차권 등기됐잖아, 7%. 자, 취득권리, 회원권 이런 거는 등기 대상이 아니죠? 일률적으로 1%. 337은 자, 그 다음 3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기준시가. 기준시가를 물어보는 지문. 자, 기준시가는 그냥 흘러가요. 자, 1번. 상식이니까 토지는 기준시가 뭐다? 개별공시지가. 2번. 주택의 기준시가는 뭐다? 개별주택가의 공동주택가에. 그래서 우리는 1번, 2번을 뭐라 그래요? 1년에 한 번 고시하잖아요. 4월 말, 5월 말. 공시가격. 그리고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기준시가. 그죠? 그리고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시가, 표준액.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예요. 1번, 2번.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거. 이렇게 안 까먹는 것도 나와요. 가끔 가다. 1번, 2번. 공시가격 4월 말, 5월 말에 발표하잖아요. 기준시가 국세에서는, 지방에서는 5글자로 뭐라 그런다? 시가, 표준액.
자, 그 다음 3번. 포인트가 뭐다? 국세청장 지정지역이야. 앤드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그럼 이거는 투기 관리를 위해서 건물 따로 땅 따로 발표 안 해요. 일괄이 꼭 합쳐서 발표해. 일괄 발표한다고요. 땅 따로 건물 따로. 그래서 지정지역에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이 나오면 일괄자가 꼭 붙어야 돼요. 자, 4번.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거 뭐다? 대표적으로 분양권. 분양권은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프리미엄 상당액.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뺀 금액 하면 안 돼요. 납입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틀렸죠? 납입한 금액에 뭐다?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프리미엄 상당액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합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4번이잖아요. 그럼 5번은 자동적으로 맞고 읽어보지도 말고. 그러나 연습할 때는 읽어봐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 저당권 실행을 위해서 경매당한 거야. 그럼 경매당하면 뭘로 양도세를 계산해? 경락대금으로 계산한다고요. 경락대금이 5억이야. 이게 양도가 얘기예요. 근데 기준시가가 더 높아. 기준시가가 8억이야. 그럼 양도세는 이걸로 구해야 돼. 5억으로. 그럼 법을 만들어야죠. 경락당해서 5억이 양도가 얘기예요. 그럼 5억에다 8억. 차액이 얼마야? 3억. 그럼 3억을 어디에서 뺀다? 8억에서 뺀다. 차감한다. 결국 5억이 양도가액이란 얘기야. 차감. 기준시가에서 차감한다고요. 차액을. 차액을 어디에서 차감해요?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즉 경락대금이 기준시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차감하여. 아이고 이거 차액이 3억 어디서 차감했어? 기준시가에서 차감했어. 이러니까 질문이 들어와. 기준시가가 어디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가 기준시가죠. 자관 글씨만 다르면 방황을 해. 조심하세요. 자, 32번으로 들어갑니다. 요약집에 없어요, 이거. 기본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장특공제로 들어가네요. 욕구 1,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장특공제. 욕구 1, 이거 무조건 장특공제. 욕구 1. 그리고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헷갈리면 안 되죠? 자, 한 장짜리 딱 나왔잖아요, 장특공제. 자, 뒷면, 앞면에 참. 장특공제 나왔네. 네 번째 칸. 자, 장특공제 나와 있죠? 세 번째 칸 나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공제해요? 물적공제, 자산별로 각각 공제해요. 그러나 위에 기본공제는 어떻게 공제해요? 소득별로, 거주자, 비거주자. 이거는 뭐다? 소득별로 각각 연 250 공제한다고요. 그럼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줘? 미등기 빼고 다 해줘요. 근데 공제 방법이 뭐다? 소득별로 각각.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인적공제니까. 기본공제는 어떻게 한다고? 소득별로 각각 연 250. 그 다음 장특공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적공제니까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자산별로 각각. 일단은 공제 방법을 정리해야 돼요. 지금 찾지를 못해. 자, 그럼 장특공제 국외권은 안 해줘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 아직도 못 찾아. 다주택자 안 해줘요. 등기돼야 돼요. 불가는 건 해줘요. 오리지널 미등기만 해줘. 3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장특공제 따질 때 상속받으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기산해줘? 뭐만 해줘? 토건조만 해줘요.
주식은 안 해준다고요. 이런 거. 비사업용 토지도 토지니까 해주죠. 그 일반적인 거는 양도차익의 몇 프로? 6에서 최대 30. 그러나 1세대 주택은 고가주택이죠. 2년 거주했다면 최저 20%에서 24가 아니에요. 24 다 20으로 고쳤죠? 80. 그러나 비거주자가 팔거나 요건이 충족 안 되면 10에서 30. 그래서 2년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친다고요. 세법에서 제일 쉬운 거. 공제는 어떻게 한다? 20에서 몇 프로? 최대 80. 1주택자, 고가주택, 1년에 몇 프로? 4%, 4% 따로따로 계산해요. 보유거주를 따로따로 계산한다. 이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1년에 2%짜리예요. 보유, 거주 따로따로. 그래서 4% 가려면 2년, 거주, 3년은 필수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2년 거주를 안 하면 2번으로 간다고요. 이거를 뺀 나머지는 1년에 2%, 6에서 30. 1년에 2%, 나머지는 위에는 1년에 4%, 보유, 거주 따로따로 따져요.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공제율 계산하는 거. 자, 문제로 들어가죠. 자, 32번. 자, 1번. 자, 법령이 정하는 1세대 주택은 고가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자, 10년 보유했다. 1번. 10년 보유하니까 1년에 4%, 몇 프로? 40%. 근데 몇 년 거주했어요? 2년 거주하니까 1년에 4%, 몇 프로? 8%. 사이는 8. 그럼 합쳐서 몇 프로다? 48%. 이렇게 계산한다. 1년에 4단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이 틀렸네. 그래서 32번의 답은 몇 번? 1번. 만약에 2년 거주가 아니라 10년 거주했죠. 그래야 80이 되는 거예요. 8%. 2년이니까 사이는 8. 그러나 10년 거주하면 40% 더해서 80으로 올라가요. 그 나머지는 다 맞는 거네. 2번.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다주택자는 적용을 안 합니다. 자, 3번. 올해부터는 1주택이죠? 주택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가 합이 3이니까 3주택이에요. 뭐 팔 때? 해당 주택. 그럴 때는 장특공제 안 해줍니다. 장기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자, 4번 보유기간 3년 이상 뭐만 해준다? 토건조.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만 해주는 거예요. 제외. 승계조합원은 안 해준다고요. 제외. 그 다음 항상 장특공제는 어디에도 곱한다? 양도 차익에서. 가액에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특공제는 항상 차익과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 33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33번은 뭐를 물어본다?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동시에 물어봅니다. 이것도 691에 딱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럼 기본공제는 딱 머릿속으로 뭐가 정리된다? 미등기 빼고 다 해준다. 공제 방법은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로 각각 연 250에 두 개만 알면 답을 쓸 수 있다. 1번. 자, 10년 상간에 장특공제 몇 프로? 10년이니까 1년에 2%, 20 맞네. 공제율 22단. 만약에 20년 보유하면 몇 프로예요? 20년 보유하면 40이 아니라 한도가 30이에요. 이럴 때는 99단 잘 외워도 필요가 없어요. 20년 보유하면 40이 아니라 한도가 몇 프로? 30. 6에서 한도가 30이라고요. 1주택 빼고는. 20년 보유하면 30이에요. 10년이니까 맞는 거예요. 20. 자, 나왔다. 1세대 주택이라도 장특공제가 적용될 수 있죠? 몇 년 보유하면? 3년 보유하면 장특공제 적용될 수 있어요. 자, 3번. 자, 틀렸네. 공제 방법. 소득별이 아니라 자산별이죠. 3번. 소득별이 아니라 자산별. 자, 4번. 기본공제 물어보네. 비사업용 토지.
등기됐기 때문에 당연히 해주겠죠? 자, 그 다음 5번.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장특공제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 양도일. 그래서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거야? 2월 과세. 무조건 출제. 나왔다. 드디어 2월 과세는 누구 중심으로 과세한다? 증여자 기준으로. 그럼 증여자의 뭐를 계산해? 취득가액을 갖고 양도세 계산하고 보유기간 따지죠? 그래서 보유기간 뭐를 물어봐?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그래서 보유기간도 누구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 그래서 2월 과세는 세 가지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거예요.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하고 3년 따질 때 그래서 이게 줄여서 뭐다? 증여자입니다. 줄여서 기산한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줄여서 증여자. 이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증여한 절대 증여받은 하면 안 돼요. 증여한 받은 수중자예요. 글씨 잘 읽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2월 과세 나왔죠? 2월 과세는 누구랑 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파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드디어 뭐가 나왔다? 2월 과세가 나온 거야. 34조. 이거는 언제나 출제되는 필수라고요. 필수. 2월 과세. 34. 2월 과세 나와 있어요. 2월 과세. 자,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봐요. 이거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2월 과세. 2월 과세 왜 만들었어요? 가족 간에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팔아먹을 때 사용하죠? 왜? 가족 간에 증여한 후 취득가액을 높여. 직접 팔면 취득가액이 낮아서 양도세 많이 나오죠? 가족 간에 증여한 후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띄어먹는 게 2월 과세라고요. 그래도 띄어먹으니까 2월 과세란 법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못 띄어먹게끔 만드는 겁니다. 갑을병이잖아요. 갑을병. 자, 출발이 뭐다? 증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를 풀어야, 오늘은 기본적인 문제로만 돼 있어요. 지금 흐름이. 오늘 문제를 풀어야 다음에는 업된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업된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요. 자, 증여하잖아. 증여. 몇 년, 그래서 양도하죠? 몇 년 이내? 항상 5년 이내. 5년 이내 양도하면 넘어간다. 무슨 과세 하는 거야? 2월 과세. 그래서 갑을 뭐라 그런다? 증여자. 을을 뭐라 그런다? 수중자.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에 취득했어. 증여하니까 7억이 됐어. 증여 취득가액을 높여서 10억에 팔아먹었어. 그럼 양도세 띄어먹었지? 5년 이내에 팔 때는 취득가액을 얼마로 적어라? 1억.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장특공제와 세율도 누구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하라?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이거. 자, 그럼 여기 3개가 더 있죠? 자, 이 수중자는 증여세 내야 하잖아. 나왔어요. 양도세 내야죠. 중요한 거는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가족 간의 증여는 증여를 인정합니다. 6억 공제 받으니까 배우자는. 그래서 수중자가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거라고요. 그럼 증여세도 걷고 양도세도 걷으면 이중과세잖아. 이 법은 왜 만들었어요? 양도세를 많이 걷으려고 만든 법이죠? 그럼 증여세 납부했다면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요.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산입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준다고요. 결국 양도세 걷는 거죠?
그럼 둘 사이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세금은 수중자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만 알면 답은 보인다. 그럼 양도세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니까 꼼수 부려. 뭐해? 이혼해. 이혼하면 2월 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냥 이혼. 5년 이내 하면 안 돼요. 유장 이혼할 수 있잖아. 그럼 1억으로 그대로 계산해요. 그럼 세금을 덜 내려면 뭐 해야 돼? 죽어버려야 돼. 죽으면 7억으로 계산해줘요.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2월 과세 1번 몇 년 이내? 5년 이내 소급하여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징해받아야죠? 이거 양도일로부터 이거잖아.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징해받아야 되는 거예요. 5년 뭐를 징해받아야 돼? 네 글자잖아. 2월 과세 네 가지만 돼. 토건특 취득권리. 잡동사니 막 들어가면 오답이에요. 2월 과세 네 글자니까 토건특 취득권리. 자, 그 다음 2번 증여한 배우자, 증여자 취득일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세 가지를 판단하죠.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 장기보유 세율, 그래서 증여한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요. 세 가지를.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드디어 나왔다. 나왔잖아요. 증여세 처리. 증여세는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다음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한다고요. 그래서 34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산입한다. 자, 그리고 4번은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이혼 포함한다. 이혼, 이월과세 포함해요. 유장이혼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납세 의무자는 누구야? 수중자야. 계산은 증여자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나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수중자이다. 증여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2월 과세 이거를 알아야 나머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35번 뭘로 들어간다? 세율. 자, 필수야. 이거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세율. 세율이라고요. 세율. 단독 문제 나올 수 있다. 세율. 35번. 자, 이해는 요약집 695쪽에 나와 있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세율. 세율이잖아. 세율 딱 하나만 알면 되잖아. 토지상가. 토지상가는 딱 세율은 기초가 뭐야? 미등기는 몇 프로? 70. 등기됐어. 1년 미만 몇 프로? 토지상가 1년 미만 몇 프로? 50%. 그 다음 1년 이상, 2년 미만 몇 프로? 40. 2년 이상은 누진세율, 기본세율 6에서 45. 이게 돼야 돼, 이게. 이게 돼야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토지상가. 아, 등기되면 70%, 1년 미만 50%, 1년 이상 40%, 2년 채우면 몇 프로? 6에서 45. 이게 돼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되면 다 흔들려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중심이 서야 돼요. 자, 한 장짜리 한번 봐요. 딱 나왔잖아요. 한 장짜리 세율 파트. 네 번째 칸. 자, 1호. 네 번째 칸. 자, 미등기는 70 맞네. 1년 미만 50. 근데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20이 늘어나요. 70. 1년 이상은 40. 그러나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20이 더 붙어. 60. 단 2년 채우면 똑같아. 그 다음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기타 자산은 무조건 뭐다? 6에서 45. 자, 그리고 주택 분양권 나왔잖아.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주택 분양권은 뭐가 없다? 누진세율이 없어요. 분양권 전매하지 말라 이거지. 그 다음 2, 3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조정대상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는 기본세율에 20이 붙고 세 개는 30이 붙어.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는 2년 채우면 10이 더 붙어요. 그 다음 상속을 받으면 아주 중요하죠.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따진다. 세율 물어볼 때 피. 그럼 2월 과세도 금방 배웠잖아. 징여자의 추대길로부터. 그럼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돼야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뭐다. 50이 아니라 70. 그 다음 40이 아니라 20이 더 붙어 60. 2년 채우면 똑같고. 근데 그 다음 뭐다. 분양권. 분양권은 70, 60. 분양권은 기본세율이 없어요. 60%만 간다고요. 요렇게. 이게 돼야 된다고요. 토지상가가. 그래서 주택이나 주택 분양권은 20씩 늘어나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보자고요. 문제 봤어요? 35번. 1번. 뭐 팔았다? 건물. 2년 채웠네. 누진세율. 기본세율 맞죠? 2년 채웠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뭐 팔았어? 비사업용 토지. 2년 채웠잖아. 그럼 비사업용 토지는 10을 더 더해요. 그래서 35번의 답은 몇 번? 2번. 6에서 45가 아니라 투기 목적 16에서 55, 10을 더합니다. 2년 채웠다면. 6에서 45 틀렸네. 16에서 55까지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3번은 뭐 팔았다? 토지. 1년 미만이니까 50만 네. 그리고 4번은 조정 대상 지역에 3주택 2년 채웠죠? 그럼 기본세율에 3개니까 30을 더하죠. 기본세율에 30. 기본세율이 뭐야? 누진세율을 얘기하는 거야 항상. 자, 나왔다. 골프회원권. 골프회원권 나왔잖아요. 6개월 보유했지? 절대 50% 하면 안 돼요. 골프회원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야. 무조건 6에서 45. 보유기간에 속지 말자. 절대 50% 하면 안 돼요. 골프회원권은 따로. 그래서 35번의 답은 몇 번? 2번밖에 없네요. 자, 3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36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미등기. 36번은 미등기를 물어보는 지문이네요. 미등기가 뭐예요?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라고 그래요. 699 요약지문.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미등기 아닙니까? 투기꾼이잖아. 미등기 전매하면. 그래서 양도세는 1번. 뭐를 안 해줘? 비과세 안 해줘. 비과세 안 해주죠. 적용 안 해. 기본공제도 안 해줘. 3번 장특공제도 안 해줘. 그리고 미등기로 팔면 세율이 몇 프로? 70%지. 6에서 45 적용 안 해. 그래서 36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실거래가액으로 적은 게 아니라 의하지 않고 추계했죠? 추계했으니까 필요경비 계산공제할 때 취공. 공제율, 부동산은 몇 프로? 3%, 미등기 0.3 적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 계산공제할 때 0.3% 적용한다고요. 나머지는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36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3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36번 했죠? 자, 마지막 남았어요, 이제. 자, 37번, 납세 절차. 납세 절차 나와 있잖아요. 37번, 요약집은 납세 절차니까 703. 납세 절차.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이거 납세 절차 아니에요? 자, 1번. 자, 부동산 1호 자산은 항상 2개월. 말일부터 2개월. 왜 틀렸어요? 말일이 빠졌네. 양도일 말일부터. 단 1번 옆에 적어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만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나머지는 다 2개월입니다. 1호 자산은. 항상 말일부터 3개월. 부담부 나머지는 2개월. 자, 그 다음 2번은 앞에가 틀렸죠? 양도 차익이 없더라도 신고하여야 하며 하지 않으며 틀렸어요. 둘 다 해야 된다.
자, 3번.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그럼 엉터리 신고하면 확정신고 또 해야 돼요. 답은 3번. 자, 그 다음 5번. 드디어 나왔다, 이거. 4번. 필수예요, 필수. 이거 필수잖아요. 600만 원이 아니라 얼마예요? 1300이죠. 뭐만 알면 딱 끝나. 요건이 뭐다? 천초가. 이것만 알면 끝나잖아요. 항상 250 천초가 2개월, 6개월, 2개월 수없이 반복했어. 그럼 요건이 이걸 알아야죠. 그럼 천초가에서 더블 얼마까지? 2천만 원 이하. 이하가 들어가면 1000만 원 초과를 분납할 수 있죠? 그러나 2천만 원이 넘어갈 때는 뒤에 지문이 뭘로 바뀌어? 50% 이하. 절대 뒤에 지문 바뀌면 안 돼요. 절대 뒤에 지문 바뀌면 안 돼. 그럼 이거는 뭐다? 2천 초과니까 절반을 빼면 됩니다. 절반을 빼면 얼마가 된다? 1300. 틀렸잖아요, 600. 그 2000까지는 뭐다? 1000을 빼고 2000 초과할 때는 절반을 빼면 된다. 2개월.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신축했다. 자, 신축했는데 건축비를 신고 안 하고 뭐를 신고한 거야? 환산취득가액. 그럼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다는 얘기는 취득가액을 높인 거야. 양도세 띄어먹었어. 건축비보다 대체적으로 환산취득가액이 높아요. 그럼 세금을 걷습니다. 몇 프로? 5%. 그러니까 숫자는 5예요. 중요한 거는 5%는 뭐예요? 5%? 산출세액의 5%다. 틀렸죠? 감정가액의 5%. 여기서는 환산취득가액의 5%다. 산출세액에 속으면 안 돼요. 왜? 산출세액이 없을 수도 있잖아. 5%는 환산취득가액의 5%다. 산출세액의 5%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요. 자, 38번. 자, 38번은 뭐를 물어봐? 자, 양도세에 대한 설명이네요. 38번. 707에 쭉 이어져 있어요. 707. 38번. 자, 38번은 뭐 문제야? 국의 문제야. 국! 외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딱 국에는 세 가지만 알면 답이 보여. 자, 한 장짜리 봐요. 딱 국에 나왔잖아요. 세 가지. 1페이지 꼭대기 두 번째 칸. 꼭대기 두 번째 칸. 거주자가 국내 국외를 양도했다. 납세할 의무자가 되죠? 단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 때는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5년이 붙어야 돼요. 두 번째 칸. 피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 때는 납세할 의무가 없어요. 정리하고. 그리고 국외 거는 임차권도 등기불문. 국외 거는 실질로 따져요. 미등기 안 따져요. 그리고 국외 거는 장터공제 안 해줘요. 국외 거는 70% 적용 안 해요. 기본 세율만 적용한다고요. 딱 세 가지.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면 5년이 붙고 장특공제 없다. 미등기 없다. 실질로 따지니까. 그럼 이게 답이에요. 자, 문제 한번 보자고요. 자, 38번. 1번. 자, 3년 이상 보유했잖아. 장특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 맞네? 1번. 국외 거니까 아니죠. 읽는 순간 1번이네. 자, 그리고 2번은 양도 차익을 원화로 환산해야죠? 그럼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수령일 현재. 양도일 현재, 수령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양도가액은 받은 거니까 수령일 현재. 만약에 필요경비를 물어보면 지출일 현재. 구분해야 돼요. 양도가액은 받는 거니까 수령일 현재 환율을 적용하고, 만약에 필요경비를 물어보면 돈이 나가는 거잖아. 이거는 지출일 현재. 좌우간 양도일 현재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양도가액은 받는 거니까 수령일 현재. 자, 그 다음 4번. 그러나 기본공제는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적용한다. 아니한다. 틀렸네. 그리고 5번. 70% 적용한다. 틀렸죠. 적용하지 않는다.
6에서 45만. 자, 39번.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비과세. 자, 기본적인 것만 만들어 놨어요. 비과세. 674쪽에 비과세가 쭉 있어요. 요약집에. 자, 1번. 나왔잖아. 다가구. 자, 다가구를 어떻게 팔았어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았다. 그럼 각각 하나 그러면 안 돼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각각 하나 그러면 무조건 틀린다고요. 각각 하나 틀렸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즉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야 세금 혜택이 있죠. 9억까지는 비과세. 자, 나왔다. 2번. 포인트가 뭐다? 다른 시로 이사 가잖아. 어떤 사유로 이사가? 근무상. 사업상은 안 돼요. 근무상. 그럼 2년 보유를 안 따지고 뭐를 따진다? 1년 이상 거주. 보유기간 안 따지는 거야. 1년 이상 거주, 실거주. 그러면 비과세 줍니다. 2년 보유에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자, 나왔다. 가장 잘하는 거 혼인이다. 자, 혼인은 요건이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이지. 요건이 100년 이내 하면 틀려요. 30년 이내 하면 틀려요. 5년 이내. 먼저, 항상 옆에 먼저부터. 그럼 뒤에 따라 다니는 지문은 뭐다?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우리가 10년 이내는 뭐예요? 배웠잖아. 네 글자. 10년 이내는 동거복량. 동거복량이 10년 이내의 요건이 혼인은 오래 살아라 5년 이상. 자, 나왔다. 4번. 자, 교환하는 농지. 차액. 차액은 몇 분의 1? 4분의 1. 일명 숫자가 뭐다? 4분의 1. 4분의 1에 4분의 1. 3분의 1 틀렸다. 그 다음 5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네. 9억 초과. 그럼 고가주택은 9억까지는 비과세. 9억을 초과하는 것만 비율만큼 과세하네요. 자관 전부가 들어가면 무조건 땡. 9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39번의 답은 몇 번? 2번. 자, 마지막 40번. 자, 상가주택, 겸용주택 682쪽에 나와 있고. 자, 이제 계산을 통해서 머리 식혀서 집에 가야죠? 머리 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상가주택 하나야. 팔아먹을 때는 어떻게 팔아야 돼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1cm라도 크면 전부주택으로 봐요. 그러나 같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보고. 이게 이론이에요. 기초. 클 때는 전부주택. 같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봐요. 자, 그러면 큰지 작은지 건물의 용도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의 용도를 구분해야죠.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 자, 도시지역 내에 존재한다. 그럼 한도가 몇 배예요? 바닥 면적이에요. 5배까지가 부수토지 한도예요. 싫어. 고가주택이 아니고 뭐를 물어봐? 과세되는 면적.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를 물어보네요. 그럼 건물의 용도를 구분해야지. 상가, 주택 80, 상가 120. 그럼 주택이 상네? 그럼 따로따로 보잖아요. 따로따로. 반대가 되면 전부주택. 따로따로 보잖아요. 집은 집으로 보고. 집이니까 뭐다? 비과세. 그럼 이쪽은 뭐야? 과세. 그럼 뭐를 물어봐? 과세되는 면적. 그래서 찍더라도 몇 번을 찍어야 돼? 1번, 2번, 3번. 셋 중에 하나가 답이죠. 꼭 4번, 5번 찍어. 세법을 전혀 안 배운 분이야. 1번, 2번, 3번 찍는 것도 실력이에요. 꼭 4번, 5번을 찍어. 시험장에 가서도 똑같아. 자, 그러면 이제 따로따로 보니까 부속 토지가 몇 제곱미터야? 800.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안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배웠잖아요. 재산세에서. 땅을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누나? 면적 비율로. 배웠잖아요. 부속 토지 나눌 때. 그럼 따로따로 보니까 800 곱하기 이 면적 비율. 여기는 800 곱하기 전체 연면적 120. 약분되죠? 약분되잖아. 그럼 얼마야? 320. 여기는 480.
이렇게 안분했잖아. 안분한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돼. 그럼 여기다 몇 배를 곱해봐야 돼? 5배. 그러면 한도는 몇이야? 4배. 그럼 안분한 땅과 이 한도를 비교해서 큰 면적, 작은 면적. 작은 면적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이해를. 둘 중 비교해서 작은 거. 근데 이게 클 수도 있잖아. 안분한 땅이 크면 둘 중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래서 답은 뭐다? 120, 480. 몇 번이에요, 답이? 몇 번? 2번. 이러니까 이상해. 200이 어디서 나왔지? 이걸 모르는 거야, 또. 200이 어디서 나왔냐? 합친 거잖아요, 전체 연면적을 이거. 분명히 여기도 한두 명 이상하다. 200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적어놓고도 밑에 계산을 못하겠대. 하지 마세요. 계산 안 되는 거는 뭐는 알고 가야 돼.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작을 때는 따로따로 봐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고요. 클 때는 전부 주택. 이거는 알고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의고사 처음 해봤네요. 자관 여러분들 틀린 거는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화이팅 하길 바라면서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